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우간다에서 벌어졌습니다. 과거 1960년대 대한민국이 우간다로부터 농업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수십 년간 우간다에 이어진 배고픔과 가난, 서양의 최첨단 기술 지원마저 무용지물이 되어 절망의 늪에 빠졌던 우간다 농부들. 하지만 단 한 번의 한국의 손길로 이 모든 비극이 기적처럼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은 이 메마른 땅에 무엇을 선물한 걸까요? 그럼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동부 우간다의 한 시골 마을. 태양이 자결하는 하늘 아래 메마른 대지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땅은 마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갈라져 있고 그 틈새로는 한때 푸르렀을 작물들의 시든 잔해가 바람에 흩날리고 있죠. 이곳 사람들은 매일 아침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 한 점이라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하늘은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맑기만 합니다.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나카세는 28살의 젊은 여성 농부입니다. 두 손은 거친 흙과 농기구로 인해 갈라져 있고 얼굴에는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살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꺾이지 않은 의지가 그 속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나카세는 자신의 작은 농장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지난해에도 그 전년도에도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메마른 땅만 바라보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그녀의 어머니도 할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네. 나카세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희망의 씨앗이 남아있는 듯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인해 야위어가고 학교에 가야 할 나이의 아이들조차 집안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죠. 교육은 사치가 되어버렸고 꿈은 더욱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60여 년 전인 1960년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나라였고 오히려 우간다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농업기술과 원조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농민들도 지금의 나카세처럼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세상은 변했습니다.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우간다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듯했죠. 나카세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역시 수십 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카세는 마을 언덕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지평선 너머로는 다른 마을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모든 곳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뭄은 이 지역 전체를 괴롭히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분노, 절망, 그리고 여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이 뒤섞여 있죠. 나카세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계속 버텨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곳을 떠날 수도 없고 다른 일을 할 기회도 제한적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나카세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젊지만 농사 경험이 풍부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격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죠. 태양이 서쪽으로 기울어가면서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나카세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카세가 마을 중심가를 걸어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모두 실패의 흔적들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관계 장비가 녹슬어가며 방치되어 있고 그 옆으로는 한때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며 설치되었던 물탱크가 구멍이 뚫린 채 쓸모없이 서 있습니다. 몇 년 전 서구의 한 국제개발기구에서 가져온 트랙터는 이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죠. 또 저런 게 생겼네. 나카세 옆을 지나가던 마을 이장 음에베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최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있었는데 벌써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전선 일부는 끊어져 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갈까요? 나카세가 반문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섞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반복되었거든요. 음에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글쎄다. 지난번 독일 단체가 가져온 정수기는 석 달, 네덜란드에서 온 발전기는 6달 정도 버텼나? 이번 것도 비슷하겠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원조 장비가 들어와도 크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신기해하고 기뻐했지만 결국 고장나거나 부품이 떨어지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수리할 기술자도 없고 부품을 구할 방법도 없고 무엇보다 그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나카세는 녹슨 관계 장비 앞에 서서 그 복잡한 구조를 살펴봅니다. 독일어로 쓰인 설명서가 바람에 날려 찢어진 채 장비에 붙어 있습니다. 당시 설치 담당자들은 영어로 간단히 설명하고 갔지만 정작 고장이 났을 때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나카세가 중얼거립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가져온 것들이 결국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만드네요. 마을 할머니 나무간다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 중 하나로 수많은 원조 사업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산증인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단다. 나무간다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처음에는 영국 사람들이 왔고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차례로 왔지. 모두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항상 같았죠? 나카세가 묻습니다. 그렇단다. 처음 몇 달은 좋았어. 하지만 결국 그들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지. 아니, 때로는 더 나빠지기도 했어. 나카세는 나무간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머니의 경험담은 현재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온 기술들은 모두 그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었고 현지 상황이나 사람들의 능력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마을 한쪽에는 작년에 설치된 컴퓨터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터넷 연결은 불안정하고 전기 공급도 일정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컴퓨터들은 꺼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했지만 이제는 그냥 먼지만 쌓여가는 기계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왜 항상 이런 식일까요? 나카세가 자문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는 마음이라면 왜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는 묻지 않을까요? 음에베가 어깨를 으쓱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오는 것 같아. 우리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가져다 주려는 거지.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깊은 냉소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원조단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어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언제까지 갈까 하는 내기를 걸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카세는 이런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면 스스로 뭔가를 시도해볼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죠. 해가 질 무렵 나카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한번 그 버려진 장비들을 바라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깨어진 약속들의 상징처럼 느껴집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그것이 무너진 후의 실망감이 그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카세가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희망이 남아있지만 그것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나카세는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마른 땅에 뿌려줄 조금의 물이라도 아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며 차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또 누가 오나? 음에베가 손을 이마에 올리고 멀리 바라보며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비슷한 패턴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커다란 사륜구동 차량이나 화려한 로고가 붙은 버스 대신 소박한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 보였죠. 먼저 내린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이나 브랜드 의류 대신 편안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내린 2명의 남성도 마찬가지로 실용적인 복장을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그 여성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한국 코피아에서 왔어요. 나카세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의 첫인상은 이전에 만났던 다른 원조단체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대화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요. 음에베가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또 뭔가 가져오신 건가요? 기계나 장비 같은 거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대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대답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모두 뭔가를 가져왔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하려고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그들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이수진과 그녀의 팀은 정말로 마을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마련해준 간소한 숙소에서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농부들과 함께 밭에 나가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나카세는 처음에는 이들의 진위를 의심했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팔려고 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나카세의 밭에서 함께 일하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땅의 특성은 어떤가요? 우기와 건기는 언제인가요? 지금까지 어떤 작물을 키워보셨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뭔가요? 나카세는 이런 질문들이 새로웠습니다. 이전의 원조 단체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식으로 행동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물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나카세가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물도 있지만 너무 깊고 물을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고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합니다. 그럼 만약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어떤가요? 씨앗이나 비료, 농업 기술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끼리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나카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으면 소용없죠. 이수진은 나카세의 말을 들으면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한 농업 국가였어요. 60년 전쯤에는 오히려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받았을 정도였죠. 나무간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지금 한국은 그렇게 발전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하지만 그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었어요. 이수진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경험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수진이 나카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간단한 기술 하나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까요? 복잡하지 않고 여기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카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수진의 진심 어린 태도와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떤 건가요? 나카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양광 관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수진이 나카세의 밭에서 무릎을 꿇고 앉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복잡한 장비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나카세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수리할 사람도 없고 부품도 구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시스템을 선택한 거예요. 이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부품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고장이 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고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이수진은 작은 가방에서 몇 가지 부품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태양광 패널, 물펌프, 호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요? 나카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전화기로 농사를 짓는다고요? 정확히는 물 관리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면 언제, 얼마나 물을 줄지 정확히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 미리 알려주기도 하죠. 나카세는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버튼들과 글자들이 가득했지만 이수진이 천천히 설명해주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물이 나와요. 이건 시간을 조절하는 거고 이건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수진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며칠 동안 나카세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낮 동안 전기를 모으고 그 전기로 물펌프가 작동해서 물탱크에 물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물을 공급할 수 있었죠. 정말 신기하네요. 나카세가 처음으로 시스템을 작동시키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도 결국 고장날 거예요. 그럼 또 원점으로 돌아가겠죠. 이수진은 나카세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장비만 설치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함께 있을 거예요. 다음 주 동안 이수진과 그녀의 팀은 나카세와 함께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카세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물펌프가 안 작동할 때는 어떻게 하죠? 나카세가 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수진이 펌프를 분해하며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필터가 막혀서 생겨요. 이렇게 청소하면 다시 작동해요. 그리고 정말 고장이 나더라도 이 펌프는 마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상점에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부품에 대한 설명과 수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카세는 점점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처음으로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카세가 스마트폰을 조작해서 밭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본 이웃 농부들이 놀라며 모여들었습니다. 어떻게 전화기로 물이 나오는 거야? 옆한 농부인 카토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나카세는 뿌듯한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앱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물이 나오고 이걸 누르면 멈춰요. 정말 간단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다른 농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나카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며칠만 해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순간 나카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원조 장비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카세의 밭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물을 공급받은 작물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나카세가 새싹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고르게 자라는 걸 본 게 처음이에요. 이수진이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의 힘이 아니라 나카세님의 정성이에요.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거든요. 하지만 나카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계속될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나카세의 불안감을 알아챈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불안하죠. 하지만 조금씩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카세님이 주인이에요. 이 기술의 주인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나카세는 이수진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고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고 있었거든요. 2달이 지난 후 나카세의 밭은 마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 한가운데서 유독 그녀의 밭만 푸른 생명력으로 가득했거든요. 옥수수는 허리 높이까지 자랐고 토마토는 붉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카세의 밭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나카세는 이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며 물 공급을 조절했습니다. 오전 6시, 오후 2시, 저녁 7시. 하루에 3번 정확한 시간에 적절한 양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나카세, 정말 신기하다. 이웃 농부 카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기계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처음에는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나카세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해해요. 물을 언제 얼마나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카토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도 배울 수 있을까? 물론이죠. 나카세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이수진 님이 처음에 저한테 가르쳐 준 것처럼 제가 카토님한테 가르쳐 드릴게요. 이 순간 나카세는 전에 없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이수진이 나카세를 찾아왔습니다. 어때요? 시스템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재미있어요. 나카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날씨를 보고 물 주는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작물별로 다르게 관리할 수도 있어요. 이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그런 걸 스스로 알아내셨네요.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는 앱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정만 사용했는데 며칠 써보니까 우리 땅의 특성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카세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옥수수보다 물을 조금 더 자주 줘야 하더라고요. 이수진은 나카세의 말을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발전시키고 있었거든요. 한 주 후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나카세의 밭에서 수확한 토마토가 인근 시장에서 최고가로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음앱의 이장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시장 상인이 직접 말했어요. 나카세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고품질 토마토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도 우선적으로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품질이 떨어져서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카세의 토마토는 정말로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정확한 물 관리의 효과예요.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물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만큼 주면 작물의 품질이 전혀 달라져요. 카토를 비롯한 다른 농부들이 나카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나카세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 간단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이수진은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전수의 모습이었거든요. 외부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익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나카세의 집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어난 수입 덕분에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마, 정말 학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카세의 12살 딸 아칸파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나카세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형편이 나아졌거든요. 당신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아칸파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부러워만 했었는데 이제 자신도 그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나카세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농부들도 하나둘씩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수확량과 품질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카세가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실패할까봐 무서웠는데 이제는 확신이 서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확신이 가장 중요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와 노력이거든요. 나카세는 자신의 밭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절망적이었던 이 땅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나카세의 성공 소식은 바람을 타고 인근 마을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사람들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 것이었죠.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옆마을에서 온 여성 농부 날루바가 나카세의 밭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 마을과 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나카세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절망적이고 체념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결은 정확한 물 관리예요. 나카세가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언제 얼마나 물을 줘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날루바가 의구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계들은 항상 고장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걱정했어요. 나카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라요. 모든 부품을 제가 직접 이해하고 있거든요. 고장나도 제가 고칠 수 있어요. 나카세는 실제로 시스템의 주요 부품들을 하나씩 분해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태양광 패널, 물펌프, 호스, 컨트롤러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간단하네요. 날루바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카세의 집에는 매일 다른 마을에서 온 농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고 나카세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카세가 살고 있는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5개 마을에서도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수진과 코피아 팀은 기술 지원을 했지만 실제 확산은 농부들끼리의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농부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수진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모습이에요. 카토도 이제는 나카세만큼 능숙하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나카세가 워낙 잘 가르쳐줘서 금방 배웠어요. 더 놀라운 것은 농부들이 기본 시스템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는 빗물을 모으는 시설을 추가했고 다른 농부는 태양광 패널의 각도를 조절해서 효율을 높였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수진이 나카세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발전시키고 계시네요. 나카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왔잖아요. 기계는 외부에서 왔지만 농사 경험은 우리가 더 많아요. 그 둘을 합치니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변화는 농업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늘어난 수입 덕분에 마을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고 영양 상태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마을 보건소의 간호사 나키바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영양실조로 오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그리고 학교 출석률도 올라갔다고 들었고요. 나카세의 딸 아칸파는 이제 또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농사에서 성공한 것처럼 저도 공부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본 음에베 이장은 감격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모든 게 절망적이었는데 나무간다 할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꿈꿔왔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 말이에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외부의 도움에만 의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카토가 말했습니다. 전에는 항상 누군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는데요. 나카세는 이제 마을의 비공식적인 기술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농부가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면 나카세가 직접 가서 가르쳐 주었고 문제가 생기면 나카세에게 먼저 상의했습니다. 정말 뿌듯해요. 나카세가 이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나카세님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나카세님 스스로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음에베 이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룬 이 변화를 다른 지역에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만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나카세가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차례예요. 반년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전, 마을 회관에는 10여 개 마을에서 온 여성 농부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카세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움을 받기만 했던 나카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된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카세가 회관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당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농부였어요. 매일 하늘만 바라보며 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나카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카세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계속했습니다. 이 작은 기계 덕분에 제가 농사의 주인이 되었어요. 더 이상 하늘의 변덕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카세는 실제 시연을 시작했습니다. 회관 앞마당에 설치해 놓은 작은 시범 농장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하자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태양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물펌프를 돌려요. 그리고 이 앱으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어요. 나카세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무에바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 농부가 의구심을 품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기계를 고칠 줄 몰라요. 나카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똑같은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 시스템의 모든 부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나카세는 물펌프를 실제로 분해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필터가 막히면 물이 안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청소하면 다시 작동해요. 그리고 정말 고장이 나더라도 새 부품은 가까운 상점에서 살 수 있어요. 농부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복잡한 원조 장비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카세가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 기술의 주인은 외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어요.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처음 설치할 때는 조금 비용이 들어요. 나카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거의 돈이 들지 않아요. 태양이 전기를 공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수확량이 늘어나서 금방 원금을 뽑을 수 있어요. 무에빠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수확량이 늘어나나요? 나카세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3배 이상 늘어났어요. 그리고 품질도 훨씬 좋아져서 시장에서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고요. 이 말에 농부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확량 증가는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였거든요.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여러 농부들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나카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르쳐 드릴게요. 이수진 님이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해주셨듯이 말이에요. 이때 회관 뒤쪽에서 이수진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카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있던 농부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리더가 되어 있었거든요. 나카세가 시연을 계속하며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 다른 모든 것도 가능해져요. 한 농부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나카세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용기가 나네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카세가 격려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배워가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연이 끝난 후 농부들이 하나씩 나카세에게 다가와서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나카세는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했고 자신의 전화번호도 알려주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필요 없어질 거예요. 이수진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진짜 목표였거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코피아 팀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대신 나카세와 같은 현지 리더들이 기술 전수의 주역이 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나카세가 이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이수진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부터 나카세님 안에 있던 능력이에요. 저희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나카세가 회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 와서 도와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네요. 그날 저녁 나카세는 집에서 딸 아칸파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아칸파가 말했습니다. 저도 커서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카세가 딸을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1년 후 하늘에서 내려다본 우간다의 그 지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메마른 갈색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제는 곳곳에 초록색 점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가 하나둘씩 생겨나는 것 같았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나카세의 작은 밭이었습니다. 나카세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농업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매주 다른 지역에서 온 농부들이 찾아왔고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나카세님, 이번 달에도 수확량이 늘었네요. 카토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도 이제는 스마트 관계 시스템의 전문가가 되어 다른 농부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계속 배우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카세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계를 사용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 땅에 맞게 개선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지역의 농부들은 기본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농부는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고 다른 농부는 물 사용량을 더욱 절약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은 농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었습니다. 마을 보건소의 나키바 간호사가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지역 아이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70%나 감소했어요. 그리고 학교 출석률은 90%를 넘어섰고요. 나카세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농업 소득이 늘어나면서 가정의 경제 상황이 좋아졌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여유가 생겼어요. 나키바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수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절망과 체념이 지배했다면 이제는 희망과 활력이 넘쳐났습니다. 나무간다 할머니가 나카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80년 동안 이런 변화는 처음 봐요. 정말 꿈만 같아요. 할머니,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나카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될 거예요. 실제로 아칸파를 비롯한 마을의 아이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가 늘어나면서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는 커서 농업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아칸파가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나카세는 딸의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어느 날 이수진이 나카세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 반가워했습니다. 어때요, 이수진님? 우리 마을이 많이 변했죠? 나카세가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수진이 감탄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곳 같아요. 두 사람은 마을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관계 시스템들, 푸르게 자라는 작물들, 그리고 무엇보다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역할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원래 목표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없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말이에요. 나카세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죠. 실제로 나카세와 그녀의 동료들은 더 먼 지역으로 기술을 전파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변화를 다른 지역에도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나카세는 마을 언덕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는 다른 마을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나카세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계나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칸파와 친구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나카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우간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리던 한국 사람들에게 아프리카의 따뜻한 손길이 닿았었죠. 60년이 흐른 지금 한국은 기술과 존중을 들고 우간다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서 만났습니다. 나카세가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만난 한 아이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방금 수확한 싱싱한 토마토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나카세 이모, 이거 드세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토마토를 건넸습니다. 나카세가 토마토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희망, 절망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한 여성의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전체 지역의 미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조는 지나간 시대의 말입니다. 나레이션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상생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 배우며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십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나카세의 손에서 우간다의 메마른 땅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나카세는 토마토를 한 입 베어 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씨앗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거대한 숲이 되어 있었고 그 숲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